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얼리 디자인과 학생들과 함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수업을 진행하게 될 저는 신민희 강사라고 합니다. 특히 저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서 작성 생각만 해도 막 좀 약간 너무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드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어렵다 혹은 좀 쓰기 싫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께 좀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막 길게 문장으로 쓰시지 않더라도 제 설명 들으시면서 한 단계 따라오시면 아마 수업이 다 마치고 다음 시간까지 다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저를 믿고 좀 같이 수업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과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필수 수강 강의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꼭 수업 잘 이수하시고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수업에 대한 과제가 있는데요. 과제가 좀 색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고 제출을 해 주셔야지만 패스가 되는 수업이에요. 자기소개서 한번 작성해 보시고 아주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좀 LMS에 업로드를 해 주시기를 저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꼭 과제여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소개서는 취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데 우리 약간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 학과도 꼭 자기소개서를 써야 합니까? 이런 생각 저는 충분히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얼리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고 싶으셔서 이미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에이 선생님 딴 데 보니까 이력서만 내던데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내가 왜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이 여러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는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실은 가장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의 기본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든 어떤 매장이든 어떤 곳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합격을 하고 나서도 이제 면접 받고 합격했다 그러면은 그 회사도 그 자기소개서를 폐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그 조직과 내가 처음 만나게 되는 문서로 만나게 되는 기초적인 공적 문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서류 정말 한 번은 제대로 써놓으셔야 하는 정말 필요가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한 번에 좀 업로드 해 놓으시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저는 수정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단은 좀 써놔야지 수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에서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죠. 일단 조금 내가 좀 부끄럽더라도 써놓고 나서 지속적으로 수정을 해야지만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되나 저 진짜 고민 많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저는 막 제가 쓸 생각을 안 하고 막 어디서 합격했다는 자기소개서를 막 찾아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저와 관련된 학과가 아닌 것들도 막 합격했다 그러면 다 보니까 내용이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그냥 합격했다고 하니까 그게 최고의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고의 자기소개서는 정말 글을 잘 쓴 거, 막 미사 여구 엄청 붙여서 막 너무 자기소개서 자체를 재미있게 쓰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직무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좀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희망, 직업, 직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 분석해 보는 시간 갖고요. 여러분 주얼리 디자인과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학생분들이 다 동일한 직무를 지원하실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다방면으로 생각하시는 진로가 다를 거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직업, 직무 이거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자소서에 들어가야지? 그러려면 하는 일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고 직무 역량을 한번 도출해 보는 시간. 세 번째로는 항목별 예시. 근데 오늘 시간에서는 성장과정 예시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서 분석하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머릿속에 어떤 직무를 쓰는 건지, 어떤 직업을 염두에서 쓰는 건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 없이 쓴 자기소개서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초점이 없는 자소서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내가 희망하는 직업이 아직 막 그걸 진짜 강렬하게 원해서 나 거기 진짜 지원할 거야 라가 아니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한다면 어떤 곳에 지원하는지에 대한 가상의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뭐 주얼리 디자이너로 한번 지원을 해본다고 생각하고 써야지, 아니면 뭐 샵 마스터를 생각하고 써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쓰시라는 거. 저는 일단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직 진로를 완벽하게 결정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전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우선순위 1번에 있는 거, 그래도 가장 호감이 드는 거, 그거 있죠. 예, 그 직업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회사에, 그거와 관련된 매장에 내가 지원한다.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이러한 조사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직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졸업 후에 진로 어떤 게 있을지 우리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근데 이거 제가 어디 막 어려운 데 가서 찾은 거 아니거든요. 이거 어디 나와 있냐면요. 경로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경로는 학교 홈페이지. 예, 거기에 학과 홈페이지 있어요.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서 근데 요거 잘 안 봤죠? 예, 졸업 후 전망 요거 있습니다. 학교에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졸업 후 전망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거 정리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유명 주얼리 샵에서 샵마스터, 주얼리 제조업체로도 갈 수 있다. 주얼리 디자인을 직접 하는 디자이너로도 갈 수 있다. 감정연구서, 아니면 보석 가공 및 어떤 가공업체에도 갈 수 있다. 벤처기업 연구원, 프리랜서 디자이너도 되실 수 있죠. 그리고 주얼리 코디네이터, 좋네요. 그리고 주얼리 샵 자영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이런 것을 디자인 전공을 했기 때문에 미술학원 교사를 한다거나 뭐 4년제 예술대학에 편입 및 유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면 이런 졸업 후 전망은 정말 여러분 과와 안 맞는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학과에서 충분히 고민해 보실 만한 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진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니까요.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왜 드리냐면 요거를 어쨌든 정하고 자소서를 써야지만 여러분들 자소서가 분명한 자소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예쁜 글, 멋있는 글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조가 굉장히 분명한 글이에요. 읽고 싶은 게 뻔해요. 예. 이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궁금한 게 딱 있단 말이에요. 무슨 역량을 쌓아왔는지, 그 무슨 역량은 이 지원하는 이 직무 역량과 맞는지, 이런 거 궁금한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런 거 알고 쓰셔야 되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어떤 곳들이 취업할 수 있는지 다양한 업체명, 예, 회사명들이 여기 좀 적혀 있네요. 예, 뭐 명품 브랜드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 국내 브랜드들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주얼리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과 회사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졸업 후 전망으로 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런 한번 이렇게 명들, 회사명, 업체명들을 실제로 보시면서 이런 곳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 보셨는데 내가 못 들어본 브랜드 혹은 내가 이름만 봐선 모르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여러분 별도로 한번 서칭을 해보시는 거 저는 너무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본다고 쓰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건지, 여기 주얼리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런 거, 혹은 인재상이나 가치관이 있다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되는 회사인지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 혹은 직업을 선택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워크넷에 한번 가보시는 것을 전 추천을 드려요. 워크넷이란 사이트, 그 검색창에 워크넷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 워크넷을 쳐보시면 이렇게 직업 정보 찾기 참고하기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직업 정보 찾기 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게 키워드를 검색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주얼리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쳐볼 수 있겠죠. 아니면 주얼리 샵 마스터
이런 거 쳐보시고 뭐 모두가 다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시는 주요 직업명, 직무명 거의 다 나오거든요. 세상의 모든 직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검색명을 조금 바꾸시면은 또 여러분이 찾으시는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검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워크넷 사이트에 이런 직업 정보 찾기를 눌러보시라는 이유는 무엇이냐? 누르시면은 이런 정보들이 좀 나와요. 예. 자, 주얼리 디자이너네요. 그렇죠? 그럼 주얼리 디자이너는 내가 물론 우리 수업 시간에 이 주얼리 디자인에 관련된 수업도 듣고 실습도 해봤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딱 어떤 업체를 정해서 그 업체의 디자이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사실 어디에 지원할지 아직 분명치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워크넷의 직무 개요를 한번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십니다. 목걸이, 팔찌, 귀걸이, 펜던트, 브로치, 뭐 넥타이 핀과 뭐 커플링크 등 그 액세서리 제품을 디자인한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적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직무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잡지, 전문지, 전시회, 인터넷 전문 매장 등을 통해 디자인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내외 시장 조사를 하여서 상품성이 있는 디자인을 탐색한다. 요게 이 직무의 주얼리 디자이너가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이네요. 제품을 구상하고 아이디어를 스케치한다. 보석, 귀금속 등의 소재를 결정한다. 이런 설명들이 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좀 아래쪽에 보시면 보석과 금속의 표현 기법 및 투시도법을 활용해서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펜던트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액세서리의 최종 디자인을 완성한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각 부분의 치수를 표시한 도면을 작성한다. 요런 그 주얼리 디자이너의 직무 설명만 보더라도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한 작업을 요구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 좀 드시겠죠? 그리고 또 세공 기술자와 협의하고 제품의 대량 생산과 판매를 위해 검토 및 승인을 받는다. 이런 절차에 맞춰서 하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직무 개요를 읽어보실 이유는 자, 각각의 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단계지만 여기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디자인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내 시장 조사를 해서 상품성 있는 디자인을 탐색한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시장 조사를 한다거나, 그쵸? 트렌드를 보는 눈이라던가, 트렌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타고난 감각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시장 조사도 많이 하시고 다른 브랜드들에 대한 조사도 많이 하셔야지만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직무라면 내가 그런 트렌드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과 어떤 부분들을 준비했는지 이런 거 자소서에 좀 담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어떤 세밀한 작업까지 해야 된다라면 나의 역량 중에서 뭐 꼼꼼함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세밀함이라던가 이런 거 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힌트를 이런 직무 개요를 보시면서 저는 여러분이 얻기를 바라는 거죠. 주얼리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이런 그 직무를 한번 찾아보시고 하는 일 쭉 보시면서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워크넷 뿐만 아니라 여러분 채용 공고 같은 거 살펴보셔도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모집 부분이 주얼리 세일즈 샵마스터거든요. 그러면은 담당 업무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얼리 세일즈와 매장 관리를 하는구나. 그러네요. 그리고 뭐 우대 사항으로는 뭐 보석 감정사가 있으면 우대하겠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담당 업무가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일즈와 매장 관리를 하는 거니까 어떤 역량 필요할까요? 저는 언뜻 보더라도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품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소통 역량이나 대인관계 역량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인터뷰 내용 찾아보시는 거 저는 좀 추천드려요. 우리가 직접 만나볼 수 없으니까 이런 거 좀 많이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출처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주얼리 신문을 찾아봤거든요. 주얼리 신문에서 여러 가지 채용 공고도 살펴볼 수 있고 그 채용 공고 외에도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현업 담당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시면서 자소서에 쓸 수 있는 팁들을 얻는 거죠. 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샵마스터가 쓰신 내용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우선 이런 판매자의 장점을 든다면 이분은 이제 종로 지역에서 일하는 총판 판매자라면 최신 디자인을 골라 직접 진열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장의 기술자분들보다 더 먼저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대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판매자들과 공장과의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소매상과 공장의 중간자로 소매상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드는데 기쁨을 느낀다. 이런 설명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분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밑에 있는 분 걸 보시면 이런 설명이 있네요. 사실 저희 업무의 모든 일이 이제는 전부 영업이라고 해도 진배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구매자의 욕구를 충족해 주도록 맞춰가고 노력하는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판매는 서로의 가치 추구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의 역할을 해주는 분야다. 그 매개의 역할을 해주는 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샵마스터의 인터뷰를 보시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이런 거 여러분 좀 추측되시죠? 그쵸? 조금 더 볼게요. 네. 다른 분께서도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판매자는 첫째, 정직해야 된대요. 왜냐면 주얼리 같은 경우는 작고 물건이 많아서 가격표를 일일이 붙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격표가 없다고 손님에게 부르는 게 값이라는 식으로 하면 너무 이건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굉장히 정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둘째, 내용 너무 좋다. 예, 친절과 서비스가 기본 중에 기본이다. 항상 고객을 친절하게 응대해야 된다. 셋째, 부지런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디자인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도 해야 되고 진열도 바꿔야 되고 이런 거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현직자 인터뷰를 제가 좀 많이 보시면 좋다고 느끼는 게 이런 거 보면서 현직자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희망하는 사람을 뽑을 때는 당연히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죠? 그쵸? 우리가 이런 인터뷰 같은 거나 아까 보여드린 워크넷 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 뽑고 싶은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직무 역량을 도출하는 겁니다. 인터뷰를 보고 이런 거 보니까 첫 번째, 예를 들어 주얼리 샵마스터를 만약에 내가 지원을 한다면 예시입니다. 귀금속 트렌드 파악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네? 그쵸? 그래서 이 트렌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적어야겠네? 예를 들어 주얼리 샵마스터는 꼭 주얼리 디자인과를 나와야 한다라는 법칙은 없지만 나는 심지어 주얼리 디자인과를 나왔어. 귀금속 트렌드 파악이나 귀금속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좋은 강점이죠. 여러분 1번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주얼리 샵마스터를 지원하신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지원하시는 나 말고 다른 지원자들이 모두 다 주얼리 디자인과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 중에서는 비전공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공자인 나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곳에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근데 이거는 주얼리 디자인과 상관없네요. 뭐냐면 정직함에 대한 부분이죠. 나는 정직하고 주얼리 시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주얼리 시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객에게 굉장히 정직하게 응대할 수 있어. 이런 거 여러분 강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친절하고 서비스력이 있다, 부지런하다. 아까 샵마스터의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직무 역량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에 대해서 워크넷, 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현직자 인터뷰 이런 조금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안 하고 자소서를 잘 쓸 수 있다? 그러긴 너무 어려워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직업의 세계, 이 직무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여러분 좀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찾아보시는 작업을 어느 정도 서칭을 좀 해보시고 나서 그런 다음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걸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긴 문장으로 이렇게 쭉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첫 번째로 개요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대라고 하죠, 뼈대.
내가 이 전체적인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뼈대를 그려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방식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마인드맵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좀 드려요. 가지치기를 해보는 거죠. 마인드맵 아시죠? 예. 내가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성장 과정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성격의 장단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겠다라는 좀 뼈대를 그려보는 거. 자, 같이 보시죠. 자, 먼저 성장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활 신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성장 환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얘기 중에서는. 이 중에서는 먼저 성장 환경은 부모님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해보겠다. 근데 부모님 이야기를 부모님 어떤 분이시다를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무언가 중요한 가르침? 뭐 시간 관리를 강조하셨다. 항상 계획표를 세워서 시간 관리를 습관화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런 부분들. 나는 형제가 많네. 나의 환경적인 부분에서 형제가 많은데 우애가 있고 덕분에 좀 그래서 배려심을 기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 써보는 거 어떨까 정도예요. 여기까지는. 막 긴 문장을 쓰시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장 과정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나의 어떤 생활 신조? 가치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한번 다 써보고 싶다. 내 생활 신조 뭐가 있나? 나는 항상 실패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난 도전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사례가 뭐가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경진대회에서 내가 1등을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단어로 워딩 이렇게 쓰실 수 있죠. 뭐 실패란 없다, 경진대회 1등 수상.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게 일단은 성장 과정의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 네모들은 여러분도 다르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A4 용지 하나 꺼내셔서 이게 동그랗게 하나 그려보시고 좌측의 가지치기로 성장 과정을 한번 개요를 한번 작성해 보시죠. 그게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을 실제 쓰실 때의 어떤 키워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작성 포인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 포인트는 크게 4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인성. 성장 과정 왜 물어보냐? 여러분들의 인성이나 가치관이나 태도를 묻기 위함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뽑는 사람 입장에서 첫 번째 자기소개서 문항부터 인성 문제 있어?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인성 어때? 인성 문제 있니? 없니? 너의 인성을 말해봐 라고 한다면 저는 그 자기소개서 되게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인성을 써라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성장 과정을 쓰라 라고 문제를 바꾼 거죠. 문제를 바꿨으나 나는 성장 과정을 쭉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인성이나 성품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인성, 성품, 가치관만 선생님 꼭 써야 됩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직업, 동기.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고 그걸 쓸 때 나는 이런 동기로 이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 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 관계에 대한 에피소드. 꼭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선생님의 교육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존경인물, 좌우명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내 성격이나 나의 인성이나 가치관이 형성된 거 이런 걸 써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진로나 직업 선택의 계기. 내가 주얼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재능이나 흥미 이런 것들 좀 적어주시면 성장 과정에 좋은 소재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이런 거. 일은 바로 여러분이 하는 건데 제가 어떤 에피소드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나면 그 사람은 너무 훌륭해. 근데 당신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야 나.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필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소서를 쓰다 보면 나를 막 엄청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그래서 나도 막 내 초등학교 어땠고 중학교 어땠고 그 모든 거 다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여러분들의 모든 연대기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에피소드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 혹은 진로나 직업 선택의 계기를 적어주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서야 좀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왜냐면 예시를 보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 사람이 왜 이런 구조로 썼느냐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예시 한번 보시죠. 자, 부모님께서는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가르침이죠. 어렸을 때 저는 무엇인가 도전하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반지 작품 작업 중에서 작품이 거의 완성되었는데 녹아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군요. 예. 다음 날에 제출해야 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밤을 새워 다시 작품을 만들어 무사히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대학 입학 후 첫 작품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성취감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업에서도 맡은 업무를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 구조 어떠세요? 물론 이제 이 성장 과정이 세상에서 제일 잘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예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구조에 맞춰서 쓰려고 하는 어떤 노력의 흔적이 보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나서 부모님 얘기를 더 길게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사업이 어려우셨는데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셔가지고 이런 길게 쓴 게 아니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고 내가 이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완성되어 가는데 녹았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웬만한 사람은 포기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나는 첫 작품을 이렇게 끝까지 해가지고 완성했다라는 어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나의 사례를 한 가지 든 거죠. 여러분, 이 사례가 엄청 대단한 사례, 물론 대단하지만 막 정말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희귀한 사례는 아니죠. 여러분도 작품 과제를 하시거나 학교 생활에서 이런 사례는 있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어릴 때의 생활이나 이런 예시를 들은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주얼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제가 성장 과정에서 진로나 직무에 대한 어떤 그 지원 동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 그거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예시입니다. 어릴 때부터 패션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패션 잡지를 통해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들을 보고 모델들의 착장과 패션 아이템들을 관찰하는 것이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주얼리였습니다. 주얼리는 옷이나 모자보다는 부피가 작아도 전체 스타일을 좌우하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다소 밋밋한 패션에도 엣지 있는 주얼리를 함께하면 스타일리시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저는 이러한 매력에 빠져들어 주얼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학습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얼리 디자인 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주얼리 디자인과에서 보석에 대한 가공부터 디자인까지 다양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땡땡 회사에서는 주얼리 MD 직무를 수행하며 일부 제품은 직접 디자인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성장 과정에서 주얼리는 빼놓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미래에도 주얼리가 제 인생의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도록 제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꼭 뭐 부모님이나 내 가족들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주얼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동기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통해서도 성장 과정을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좀 쓰기에 나한테 조금 더 쉬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한번 직업, 직무 분석, 그것에 하는 일, 직무 역량 도출,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나의 어떤 개요 작성, 그리고 요 정도
요 정도의 어떤 문항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을 듣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우리 다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수업을 마친 상황에서 요 정도 개요를 잡아보시고 한번 작성해 보신 다음에 LMS에 한번 업로딩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오늘 설명드리지 않은 3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